튜브. 국민 3명 중에 2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독서를 안 했으면서, 독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독서를 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독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주요 내용은 독서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우리나라에서 작가를 좋아해서 독서를 좋아해서 강연에 온다.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뭐 내가 저 가수가 좋아서 연예인이 좋아서 그 행사장에 간다. 그럼 뭡니까? 모두가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갑자기 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딜 가봐야 돼. 어딜 가는데? 작가 강연회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반응이 좀 이상하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 이런 반응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독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독서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가장 근원적인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발휘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러던 국민이었는데,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대충 살고 그렇잖아요. 뭐하러 열심히 살아? 내 행복이 더 중요해. 근데 그 중요하다는 행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그게 행복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우리가 이제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책 또는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면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편하고, 몸이 편하고, 내가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내가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독서의 세계에서는 현인들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네 삶에서 멀리해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얻는 감각적인 즐거움.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 독서 책에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현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냥 감각적인 쾌락, 그거를 내 인생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좋은 거다. 저렇게 살아서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면, 저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면.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늘 우환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몇십 년 전에는 전쟁이 있었고, 그 한국전쟁, 6.25 전쟁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황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북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눴는데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범 국가는 나라가 분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강제 지배를 받았던, 피해를 입었던 우리가 분단이 됐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 좀 그런 좀 황당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역사를, 그런 슬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역사를 갖게 됐나를 보면은 결국 우리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잘못보다는 뭡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탐욕 때문이죠. 즉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서양 세력까지. 그렇죠? 거기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언제 우리가 잘못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본을 막 쳐들어갈 준비를 하다 발각이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나요? 병자호란도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복과 상관없이 그냥 이쪽 나라가 강해지니까 우리나라를 덮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다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가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국민, 백성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에 어떤 의식이 팽배했다? 대충 사는 의식, 그렇죠. 나만 아는 의식, 그런 것들이 팽배한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좀 답답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총리는 누구일까요? 아베 신조죠. 여러분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가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예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정학론, 즉 조선을 강제로 병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수제자들이 뭡니까? 다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이라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 만화, 초등학생 만화, 바람의 검심이라든지 은혼, 이런 만화에서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바람의 검심이나 은혼,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 남자애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들이 있던 그 장소를 여행하고 싶다. 그리고 배낭 메고 일본 가서 막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블로그 올리고 막 자랑하죠. 우리 할아버지들 괴롭힌 사람들인데, 한국을 강제 지배한 원흉들인데, 민족이 원수인데, 조상이 원수고 우리의 원수인데,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책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우리 민족의 원수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 대학에 합격하면 방학 때 내가 반드시 거기를 나도 여행하고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막 이런.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아베는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 가장 첫 번째 피해를 본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일본 국민 평균 독서량이 1년 몇 권일까요?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제가 가장 빈도가 높은 걸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저는 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60권입니다.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은 이제 국민 평균 독서량이 1년에 70에서 80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권일까요? 6권. 근데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국민 3명 중에 2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데.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읽는데 평균 6권. 일본하고 비교하면 10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민족이 어떻게 역사의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자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자, 중국은 어떨까요, 그러면? 중국이 원래 국민 평균 독서량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제 자료는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취합한 자료만 놓고 보면 국민 평균 독서량이 20권. 근데 중국의 충격이 뭐냐면은 농민공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몇억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버스도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 서점이나 도서관이 전혀 없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의 이렇게 막 오지 마을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 몇억 명, 3, 4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억 명. 그 정도. 그걸 합한 숫자가 20명이란. 여러분,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선전이에요. 그 선전에서 중국의 모든 부가 다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의 선전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가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선전시에서 가장 비싼 땅에 있는 가장 큰 건물, 그 건물은 뭘까요? 거기가 실리콘밸리 IT 기업이니까 IT 기업의 어떤 본사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데가 백화점이나 쇼핑몰이죠. 그런 걸까요? 서점입니다. 8층짜리 건물인데 선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가장 좋은 건물. 중국 정부가 무료로 지어줬대요. 왜? 앞으로 중국이 발전하려면 먼저,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되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 책부터 읽어야 된다. 지식이 강해지고 나서 기술이 나오는 거지, 지식의 바탕 없이 과학기술이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불행을 사회에 돌리고 막 이런 거를 막 해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일본하고 중국, 특히 중국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 항상 끼어 있었잖아요. 중국이 부강해지면 우리나라는 고통을 받았고요. 일본이 부강해지면 우리나라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데 둘 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자꾸 사회에 탓을 하고 뭡니까? 뭐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 막 이런 뭐랄까 좀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어떤 사로잡혀서 심지어 독서까지 그렇죠. 이성 작가가 맨날 책 읽으러 하면 아니 독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왜 강요하는 거야 막 화내고 그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한 번씩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나쁠 게 없잖아요. 책을 좀 많이 읽자. 중국보다는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본보다 책을 10배나 적게 읽으면서 어떻게 일본을 무시할 수 있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렇게밖에 책을 못 읽었지만 너희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죠. 마치 전 세계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과 조바심과 또 우울함 이런 것들을 겪어요. 아무튼 저의 독서로는 좀 다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런 거였거든요. 뭐 독서를 지식의 향유, 뻥나마 그럴싸한 지식의 향유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향유한다라는 건지, 그렇죠? 무슨 고급 문화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지식인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집단과 별개로 뭡니까? 야,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 없어. 책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네가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을. 그러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즐거우려면 왜 책을 읽냐?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정신적 즐거움이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냥 인생에서 그냥 예쁜 커피숍 가서 그 분위기를 즐기듯이 책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치열하게 읽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역사의 성현들, 그 누구도 책을 그렇게 대충 읽으라고 한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독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죠. 즐거우려면 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냥 놀러 가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텔레비 보면 더 즐겁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러거든요. 저 TV 보면 더 재밌더라고요. 영화 보면. 그렇죠? 독서에서 무슨 감각적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데서 찾으면 돼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독서는 뭡니까? 정신적인 즐거움인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과연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책을 읽는데 우연히 만난 한 문장, 내 가슴을 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책을 덮으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이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그런 거에 내 삶의 한 부분을 바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독서라는 거죠.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독서가 아니면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읽을 필요 없다. 그냥 차라리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여행 가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100권 살 돈으로 사실은 동남아 2번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나 혼자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당연히 잘 돼야 되겠지만 모두가 잘 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가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그렇죠? 야,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적당히 살면 돼. 네 행복이 중요해. 근데 그 행복이 다 감각적인 거죠. 쾌락적인 거. 그런 말을 하는 정말 무가치한 어른으로 살다 끝날 것인가. 맨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사회의 탓하고 이런 거, 남 탓하고. 사회의 탓할 건 해야죠. 잘못된 구조를 바꿀 건 바꿔야죠. 그렇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교묘하게 한 사람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최소한 뭡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뭡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생각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향상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 정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당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는 공멸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쌤튜브